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사랑과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누군가와 함께하며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독과 병약함에 맞서는 노년의 삶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성이 70세의 고령에 이르면 인생의 변화가 많아집니다. 이 나이대의 여성들은 배우자를 잃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여성들은 혼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여성들은 새로이 배우자를 찾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마치 감정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감정이 더 풍부하고 매우 섬세하며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에 의지하며 사랑을 위해 태어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0세를 넘긴 여성들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할까요? 김할머니, 저는 올해 73세이며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제 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제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몸이 불편하면 남편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고 제가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몸이 아플 때마다 스스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지만 둘 다 일이 너무 바빠 제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많은 집안일과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제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만큼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집에서 혼자 견디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는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돈만 낼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입원할 때마다 다른 노인들이 배우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노인의 곁에 항상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자녀들은 잠깐 들러서 안부만 묻고 갈 뿐, 일을 제쳐두고 부모를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사람이 늙어서 병이 없을 때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장육부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생기면 배우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재혼할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제가 재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제가 이미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재혼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재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를 언급하지 않으니 저도 차마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녀들의 어른이며 나이도 많다 보니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참아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만족스러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할머니,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제 마음은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기댈 곳이 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연령대의 여자든지 감정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곁에 남자의 동반자가 없다면 그녀의 삶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사이에 종종 말다툼도 있었지만 그런 다툼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저를 화나게 할 사람도 없고 다툴 사람도 없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혼자서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며 저는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고통을 나눌 수도 기쁨을 함께 즐길 수도 없는 이 외로움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뒤에 든든하게 서서 저를 의지할 수 있게 해줄 당당한 남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해 올까봐 걱정되고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남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하루빨리 재혼할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이미 75세라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가 필요합니다. 제 곁에서 늘 함께하며 저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심지어는 재혼할 배우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혼할 배우자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제 곁에서 함께 있어 줄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제 요청을 이해하지 못하며 제가 분명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미쳤다거나 노망났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하며 왜 굳이 늙은 남자를 데려와 돌봐야 하냐고, 심지어는 그런 남자에게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노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부로서 짝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채의 집과 매달 적은 연금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재산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저를 돕지 않으니 저는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지인들에게 제가 재혼할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즉시 재혼할 것입니다. 남자와 함께하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단지 기계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그 어떤 삶의 즐거움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최할머니, 저는 올해 78세입니다. 2년만 지나면 80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미 무덤에 반쯤 들어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위해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20년 넘게 재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해 저와 함께 노년을 보낼 수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남편 모두 저를 아주 잘 대해주었고 저를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한 여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아들을, 두 번째 남편과 딸을 각각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남편 모두 저를 잘 대해준 것과 달리 제 자녀들은 저와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이기적인 어머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에 대한 도움을 아끼고 혼자서만 즐기려고 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자녀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미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왜 그들을 위해 아이를 돌보고 자금을 마련해주며 힘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아들이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게 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모를 고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친할머니인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봐주더라도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해왔고 겨우 은퇴해서 이제는 집에서 안락한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집에만 머물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 다른 곳에는 전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손자를 돌보는 것을 거절한 이후 아들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할머니들은 자발적으로 손자를 돌봐주지만 저만 거절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만 즐기려 한다며 젊은 사람들의 생활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화를 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자를 돌보며 힘을 쏟아도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해준 것을
절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돌본다면 최소 6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자녀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자녀들 때문에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은 결혼 당시 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고 나서야 부부는 조금씩 돈을 모아 새 집을 사려고 계획했습니다. 새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딸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이 결혼할 당시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무시했던 딸을 왜 제가 도와야 하나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일 때문에 딸은 저를 계속 원망하며 모녀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와 친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살아 있었기에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1년 내내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매일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로 외롭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 남자를 만나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혼자 사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남자가 곁에 있어야만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하게 흘러간다고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노인이 있으며 어떤 노인은 70세를 넘었지만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자의 동반자와 사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며 남자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노년 여성의 재혼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주변의 선의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따뜻함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노인이 어느 시기에 있든 간에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70세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의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필요로 할까요? 3명의 70세 이상 남성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올해 70세이며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회사의 작은 팀장이었는데 퇴근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아내를 도왔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일이 더 바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요리한 음식이 아내가 요리한 것보다 맛있어서 아내도 제가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집안일을 분담하며 서로 돕고 대화를 나누면서 수십 년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함께 있고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65세 되던 해에 유방암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저는 고독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온종일 대화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는 먼 곳에 살고 있어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시 배우자를 찾고 싶었지만 그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저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저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50대였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싶지만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72세이며 배우자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평생 여자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돌봐주고 결혼 후에는 아내가 돌봐줍니다. 남자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며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좋은 남자를 찾아서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을 잘 돌봐주면 남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는 20년을 함께 살았으며 그녀는 가정적이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일수록 운명이 짧다고 하듯이 그녀는 50대의 사고로 저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결혼했고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2번째 아내도 저를 잘 대해주었으며 저는 그녀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만큼 세심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부지런하고 깔끔하며 집을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시간이 날 때는 저와 함께 있어주며 저도 집안일과 요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정 선생님,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건강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저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저희는 평생 다투며 살았지만 서로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툴 때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했지만 곧 화해했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툴 사람도 대화할 사람도 없어지니 정말로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그의 집에서 잠시 머물지만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역시 제 집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비록 75세이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입이 없어도 괜찮고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적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주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하루 3끼를 요리하며 장을 보고 저와 대화를 나눠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이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배우자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혼을 원하는 여자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간병인이 있어 외로움이 덜해졌습니다. 물론 배우자와는 다르지만 이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 대부분은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생활 수준이 좋아졌고 평균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70세가 되어도 건강이 좋아서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배우자를 찾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생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70세가 넘은 노인들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배우자를 찾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70세의 삶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나이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업이나 열정적인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평화로운 노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나이에는 가족과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70세가 넘어서도 바람을 필 수 있을까요? 한 선생님,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꽤 젊다고 느낍니다. 건강도 좋고 마음도 계속 들뜨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 잘 대해주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다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녀 간의 감정적인 교류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이러한 관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아온 것은 그녀가 특별히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다른 여자였다면 이미 저와 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참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든 남편이 결혼 후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오래 참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재산이나 안정감 혹은 아이들 때문에 결혼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머무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외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으며 이러한 습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저는 올해 74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결혼 외의 여성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위의 형제분과 동일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다들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요. 저는 과거에 꽤나 바람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알아차리고 크게 싸운 끝에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녀와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떠나고 나면 가사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노인과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 문제로 큰 손실을 입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자제하며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부부의 감정은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관계와 삶의 질에 저는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집에 머무는 것도 힘들어서 시간이 나면 자주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밖에서 우연히 마음에 드는 여성, 서로 말이 통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강한 호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만 바람을 피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를 알아차린다면 그녀는 집을 떠나 아이들의 집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은 인생을 정말 힘들게 보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저는 여전히 경중을 잘 판단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억제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남자가 만약 기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본성이 바람둥이라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런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사는 바뀌어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런 성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70세 이후의 남자는 이전의 연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이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인 욕구가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외의 관계에 대한 갈망도 크게 줄어듭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이런 행동이 가져올 대가와 보상이 과연 비례할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평생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그들을 잊어버린 듯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매력과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이가 든 것은 숫자일 뿐 기품과 표정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수한 마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믿고 항상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행복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며 자연스럽게 젊어 보인다. 두 번째는 항상 웃는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웃기를 좋아하고 잘 웃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바람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완화시킨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찮은 것에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 항상 웃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청춘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 일상 외모 관리. 당신이 생각하는 첫 번째 노화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청춘을 잃고 아름다움은 더 이상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단정하고 단정해지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다. 나이가 들더라도 집이든 바뀌든 상황에 따라 자신을 정리하라. 성숙하고 수준 높은 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깔끔한 복장은 생동감 있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게 하며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 넷째, 독서 및 여행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읽기는 당신의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우아함을 풍부하게 한다. 흔히들 시와 책에 가까운 사람은 얼굴이 환하다고 말하듯이 독서는 마음을 열고 여행은 시야를 넓힌다. 독서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히 활기차고 젊음이 넘친다. 다섯째는 자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내면이 단순하고 착하다. 마음씨 고운 것은 얼굴에서 잘 드러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한 오랜 훈련의 결과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빛을 발한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상냥한 얼굴이고 천성이 착한 사람은 상냥하고 아름다운 얼굴이다. 여섯 번째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밝고 활기차게 하려고 노력한다.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 사진, 그림, 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신적 만족을 준다. 일곱 번째, 삶의 조미료를 첨가하다. 인생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섬세한 것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돈으로 사는 우수성을 누리는 대신 화분 몇 개를 심거나 작은 물건을 직접 만드는데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시간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오래도록 젊어지는 기초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운동은 당신의 몸에 안팎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운동은 한 사람의 몸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성시킨다. 아홉 번째, 독립, 자주. 독립과 자율성은 노화 방지의 황금 열쇠이다. 독립한 사람은 남을 위해 살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돌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방황하며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산다. 세월이 쉽게 흔적을 남기지 못해 늙어 보이기도 어렵다. 열 번째, 내면이 풍부하다. 내성적인 생활이 풍부한 사람은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결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며 나이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음이 단순한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안다. 내부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11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동시에 생체 리듬을 잘 관리해야 한다. 초과 근무를 하고 밤새는 것은 당신의 몸에 가장 해롭다. 잦은 초과 근무는 정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쉽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한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젊음의 첫 번째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즐기며 평정심 속에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부드러운 마음가짐은 장애물을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젊음이 단지 생활 태도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월의 흔적에 휘둘리지 않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서히 늙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늙는 것이다. 사람이 늙는 것은 첫 주름이나 첫 번째 흰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나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